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광식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 혹은 내 진로를 위해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좀 흥미있는 우리 고학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1분 자기소개 작성하는 방법과 연습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하면서 특히 면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분 자기소개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짧은 1분이긴 하지만 그 1분이 내 면접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거는 좀 주의하시고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분 자기소개 왜 중요할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서류를 내면 이 면접관들은 이 서류를 언제쯤 확인을 할까요? 1번, 그 전날 확인을 한다. 2번, 당일날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이 입장하기 전에 그제서야 확인을 한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미리 보지 않습니다. 바쁜 분들이에요. 채용을 위해서만 면접 보시는 분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당일날 아침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 올 때 그제서야 밑줄 그으면서 이 친구가 뭐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를 찾기 위해서 1분 자기소개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뭘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 1분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내가 잘했던 어떤 중요한 어떤 장점적인 부분을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좀 잘 안 맞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질문할까요? 네,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들의 서류를 보면서 이거는 뭐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면접관들이 내 서류를 꼼꼼하게 보기에 그냥 두시면 면접은 이제 그 상황에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합격선과는 벗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서류를 끝까지 보게 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방해를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앞에 앉아서 말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게끔 하는 게 면접, 특히 1분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 사람들이 내 서류를 보면서, 쟤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바라보면 1분 자기소개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그 1분 자기소개, 어떤 내용 얘기해야 될까요? 네, 당연하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직무 역량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 부분에서 내가 잘했던, 성과를 냈거나, 혹은 잘해서 칭찬을 받았거나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면접에서 합격선이나 이런 방향을 좀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선생님 저 1분 자기소개 너무 힘들어요. 그냥 평이하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노멀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그때부터는 뒤에 이제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 있을 때는 괜찮겠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이 면접에서 꼭 붙고 싶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1분 자기소개는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요거 채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하나의 샘플이에요. 자,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띵띵 직무에 지원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첫 줄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즉,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기본 툴을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세요. 자, 먼저 저는 띵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분야죠? 관심과 흥미를 갖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였으며 특히 어떤 전공에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개발하여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어디에서 인턴십, 아르바이트 혹은 관련 경험도 얻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자격증을 적든 인턴십을 적든 아르바이트를 적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혹은 이 중에 한 가지만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샘플로 예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뭐 있으면 3개 다 들어가면 더 좋긴 하겠죠. 자, 따라서 제가 지원한 띵띵 직군 혹은 직무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는 회사에서 취업뿐만이 아니라 입사 후에도 1등 인재가 되고자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죠?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을 모아서 또 가로쳤습니다. 어떤 것을 개발하였으며,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혹은 봉사 활동, 그리고 연수 및 인턴 등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도 개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1번, 2번, 3번. 이 중에, 여러분들이 뭐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물론 3개 다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넣으면 앞에서 얘기한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어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우선 펜을 좀 색을 좀 바꿔볼게요. 흰색으로. 뿐만 아니라 흰색 훨씬 잘 보이죠? 감성시대에 어울리는 리더가 되고자 띵띵 분야의 많은 독서와 다양한 끼, 활동으로서 어떤 몇 등을 무엇을 개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뭐 빼도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의 어떤 사례가 제가 어떤 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예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기본 바탕으로 입사 후에 꾸준히 자기 개발 및 경력을 개발하면 특히 띵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우뚝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했죠. 자, 기본 포맷이에요. 우리가 이번엔 이걸 채울 겁니다. 이게 그냥 가장 100점짜리는 아니고요. 뭐 한 50점짜리 혹은 급하게 만들었을 때 급하게 만들어야 할 때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이런 내용을 기본 포맷으로 해서 이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해서 급하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50점짜리 말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100점짜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한번 가보시죠. 자, 우선은 자신의 장점을 연결할 수 있는 자기 PR 방법이에요. 즉 뭐냐면 내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분 자기소개서에서 단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얘기돼요? 장점을, 앞에 보이시는 장점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장점을 연결해서 나에 대한 1분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봤던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캐치프라이즈예요. 이 캐치프라이즈에는 별명이 있겠고요. 직무가 있겠고 사물이나 동물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캐치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야구에서의 브랜드 네이밍인데 NC 같은 경우에는 거침없이 가자, 두산 같은 경우는 허슬도 고 와라 2024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삼성 yes keep go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브랜드 네이밍 캐치프라이즈라고 합니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형용사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던 걸 요게 이제 캐치프라이즈라고 해요. 선생님 어려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별명을 통해서 장점적인 부분을 어필하시거나 직무와 연관된, 내가 만약에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리스타와 연결된 게 뭐예요? 커피 전문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혹은 뭐라고 하죠? 그 커피를 내리는 것을 드롭 기계라고 하나? 그 기계 이름을 대서 내가 나를 소개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연관돼서 제품과 연관돼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있겠고요. 아니면 사물이나 동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밑에 가장 좀 대표적인 부분 3가지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 캐치프라이즈라는 너무 복잡하시면 안 돼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방금 전에 얘기 들어보면 제 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누이 소개시켜 드리기를 취업 대통령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취업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의 아이덴티티 캐치프라이즈를 이렇게 정했던 거죠. 되게 있죠. 우선 나와 연결성이죠. 그렇죠? 저는 취업과 연관이 있으니까 연관이 있죠.
간결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단순하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궁합이 맞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캐치프라이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보세요.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뭐고, 그 장점을 통해서 내가 언제 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 하나를 정도만 나타내 주셔도 돼요. 하나만 뽑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이름 앞에 여러분이 형용사를 하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장점을 혹은 장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형용사예요. 친절한 혹은 성실한, 뚝심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왜 갖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혹은 두 개까지 얘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캐치프라이즈 통해서 이 직무 강점을 어떻게 어필할 건지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넣고요. 그 형용사와 나와의 연관성을 얘기한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이해 안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탱크 같은 남자 김철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죠? 이 친구 김철수인데 탱크 같다고 했어요. 뭔가 뚝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뚝심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끝났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여기서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뭐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게 캐치프라이즈예요. 탱크 같은 남자, 묵직하고 그런 사람일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캐치프라이즈를 하나 가지셔야 되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자, 무슨 일이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으로 탱크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한 이 캐치프라이즈를 설명해주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해줌으로 인해서 얘가 이런 성격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바로 이야기, 사례라고 합니다. 스토리라고 해요. 사례가 스토리예요. 사례를 하나 혹은 두 개 썼어요. 되도록이면 저는 한 가지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고 1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를 쓰게 되면 더 좀 추상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되도록이면 하나 정도 쓰는 거. 안 되면 두 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대학 시절 프로젝트를 위해서 6개월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인근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매일 밤을 프로젝트에 몰두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 대단하죠? 네. 보시면 수치화한 거죠.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숫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우수상이라는 결과물, 200만원이라는 결과물 두 개가 지금 한꺼번에 나왔어요. 이 결과물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숫자와 결과물을 통해서 난 이렇게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강조요법을 쓰신 거예요. 또한 1년간 미국 어학연수를 통해서 외국인들과 잘 노는 방법을 배웠고 3개월간의 A무역회사에서 인턴을 함으로써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도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1번 사례, 2번 사례 이 두 가지를 썼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가 나왔던 거죠. 길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못 알아듣거든요. 1분 안에 하라고 했으면 1분 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넘으시면 안 되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해외 경험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띵띵 회사의 띵띵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지원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호부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꼭 빼먹지 않았겠죠. 이상 띵띵 직무 분야의 탱크 같은 지원자 김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감사합니다를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혼자 막 얘기하다 보면은 언제 끝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얘가 지금 1분 자기소개가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인성적인 부분, 성격, 그쵸? 가치관, 신념, 이런 부분, 혹은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직무, 사회복지, 그 다음에, 바리스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하셔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생각하셔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비슷해요. 우선 이름 앞에 직무나 인성에 도움이 되는 별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리스타니까 바리스타 어때? 이제 친절해야 돼. 그럼 내가 친절했던 경험을 하나 생각하셔서 작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죠? 왜 그러한 사람인지 자신과의 연관성 있는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근거 분야에 대한 적용. 즉 뭐냐면 근거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사례죠. 뭐예요?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세워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점을 내세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캐치프라이즈에 대한 하나 예시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탄소 탱크 같은 누구누구, 땡큐 메이커 같은 땡큐 메이커 누구누구. 이게 보시죠. 탄소 탱크 어떨 것 같아요?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땡큐 메이커 어때요? 이거는 정말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분야에서 땡큐 메이커 정말 얘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사람이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즉 뭐냐면 이 캐치프라이즈도 내가 해당하는 직무에 연관성 있게 얘기가 나와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제일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이름 앞에 사물이나 제품의 이름을 사용해서 강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물이나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죠? 만약에 바리스타를 해볼게요. 바리스타 해보면은 사물과 제품이에요. 어떤 사물, 어떤 제품? 커피 내리는 기계도 있겠죠? 그쵸? 혹은 커피의 종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라비아 커피 같은 향이 좋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 연관성, 내가 왜 아라비아 커피 같은지 여러분들이 근거를 대주셔야죠. 그 근거는 뭐라고요? 사례죠. 사례는 뭐다?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사례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보시는 거. 자, 그러면은 예시를 좀 몇 개를 좀 볼게요.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을 활용한 1분 자기소개예요. 자, 보세요. 자, 아무리 가파른 언덕이 있어도 세찬 비바람에도 반드시 목적지에 가고야만은 전차와 같은 남자 한승훈입니다. 네, 이 친구 뭔가를 막 밀고 나갈 것 같아요. 되게 뚝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원 분야는 신문기자예요. 그쵸? 신문기자입니다. 신문기자니까 뚝심 있으면은 그쵸? 인터뷰도 못 다닐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학생기자 시절에 대학 총장님의 인터뷰 요청을 5번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간의 끈질긴 전화, 편지, 방문을 통해 설득 끝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면 된다 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회사에 임하며 난관을 극복하는 돌파력을 많은 경험을 통해 얻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차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기사에 입사해서 다양한 기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기사를 다루고 싶습니다. 세찬 비바람에도 반드시 목적지에 가고야만은 전차 같은 남자 한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 친구는 정말 뭔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전차와 같이 막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거는 신문 기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문 기자에서 거기에 필요한 장점,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적합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반대로 또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업무에서 꼭 필요한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한승훈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볼게요. 무슨 회사에서 돈을 다루거나 혹은 행정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볼게요. 여럿이 회의를 해서 뭔가를 기계를 다루어야 되는 어떤 되게 차분한 업무의 일을 해야 된다고 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 친구가 거기에 적합할까요?
네, 적합하지 않죠. 왜? 보세요. 같이 회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막 혼자 밀고 나가. 혼자 맞다고. 그러면 이 분위기도 흐트러질 것이고 서로 간의 신뢰도 깨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필요한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또 뭐가 있어요? 사례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이 직무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우선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꼭 직무하고만 연결을 해야 되나요? 네, 지금처럼 직무에 대한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다. 선생님 직무와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적인 부분에서도 어필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 그냥 내 일반적으로 지켰던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약속은 저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본인의 뭐예요? 있었던 경험, 경험입니다. 경험은 제일 중요해요. 어디든 경험을 통해서 기억이 안 나면 내 경험을 통해서 어필해 주시는 게 좋죠. 특히 취업적인 부분에서는 경험을 가지고 어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신념 말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본인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것을 인정받았던 경험이 언제 있는지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인정받았던 경험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겠다라는 의지의 멘트를 하나 적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죠.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자신의 성격에 대한 어떤 장점이죠. 장점을 얘기하거나 역량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성격에 대한 부분은 저의 성격의 장점은 띵띵띵입니다. 성실함입니다. 혹은 책임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제일 좋은 건 주변에서 저에게 성실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죠? 내가 내 자랑을 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있었던 사건, 말, 생각, 행동, 행동 이렇게 있는데 행동이 제일 좋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성실하게 했었는지 그런 부분이 제일 좋겠죠. 그거 말고 그러면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생각했던 본인의 생각이나 말이나 사건 이런 것들을 좀 부수적으로 넣어서 완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뭐죠? 호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격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역량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기획력, 혹은 분석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언제 개발해서 이야기해봤던 경험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5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1, 2, 3, 4번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꼭 좀 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사례를 하나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이 제자 삼고 싶은 소통의 능력자 조성빈입니다. 학창시절 띵띵띵 사업을 하시던 삼촌의 영향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불평하는 고객을 진실된 사과와 공감으로 돌려보내고 힘들어도 먼저 농담을 던지며 함께하는 동료들과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렇죠? 잘 쓴 것 같은데 실은 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던 거죠. 예를 들면은 삼촌의 영향을 받았고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불평하는 고객에 대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도 없고 힘들어도 먼저 농담을 던진대요.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없습니다. 즉 여기에는 이 네 가지 사례가 들어갔는데 어느 하나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죠. 그래서
하나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팀에 에너지를 넣어줄 띵띵 직무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나눔이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인턴으로 6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초반에는 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어진 업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적극적이고 밝은 미소로 물으며 무엇이라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별거 어떤 특별한 사례인가요? 아니에요. 별거 없는 사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서 구체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사례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도 간단한 거 하나를 넣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뒤에는 한 번 더 그래도 읽어볼게요. 그 덕분에 직원들과 친근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적극적인 마인드 덕분에 직원들을 통해 많은 지식을 배워 지난 3월에는 한 프로젝트의 매니저를 맡아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띵띵 회사의 활력을 북돋을 비타 500 같은 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했던 거죠. 여기에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했을 때에 대한 사례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례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실습하고 촬영하고 피드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작성을 이렇게 해보시고 스스로 카메라를 찍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실제 보는 거예요. 어떤 걸요? 방금 전에 맨 첫 장에서 봤던 요 내용, 요 빈칸의 내용들을 한번 우선은 채워보시고 이것을 초안으로 하셔서 작성하고 다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좋은 1분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서 꼭 이렇게 좀 초안을 통해서 좋은 자기소개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충분히 분명히 연습하는 시간은 읽어보고 외워보는 시간은 분명히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1분 자기소개 통해서 여러분들의 충분한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 네, 파이팅 하세요.